요것은 이제 바로 유화와 희대기. 그러면 중성자와 양성자하고 양성자가 양성자끼리가 좁은 핵 속에 있으려면 당기는 힘이 생겨야 된다는 데서 원자력이라는, 이걸 이제 나중에 강간 상호작용해서 이제 입자물을 많이 해요. 그런 그 유화와 희대기의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1935년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1949년에 노벨상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당기는 힘은, 모든 힘은 입자가 매개해줘야 돼요. 그때 나오는 입자를 중간자라 그래요. 이 중간자가 나중에 파이온하고 다른 입자하고 관련됐다는 게 이제 쭉 밝혀지면서 입자 물리학이 확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그걸, 그 분야를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입자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입자 물리학이란 말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독립된 입자로서 연구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네고 블록을 분해해봐야만이 언제든지 다시 조립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원자라는 개념을 분해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을 못한다. 이걸 내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해해봤더니 거의 150년 이상 역사가 이 속에 새겨져 있다. 거기서 한 3가지 큰 도약을 했는데, 첫 번째, 먼저 전자가 발견이 됐다. 그럼 전자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브라운관이 나왔고, 그것도 자석을 걸어줘갖고 전자가 휘는 정도를 보고, 휘는 방향을 보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질량을 유출을 했고, 그 다음에 뭐겠냐면 방사능이 발견됐다. 이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 방사능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뭔지는 모르지만 방사능이 발견된 그거에 폭발을 시킨 게 X선이잖아요. 이 X선이 바로 음극선처럼, 양극선처럼, 따발총처럼 나가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질이 뭔지 몰랐잖아요. 음극선이. 그래서 음극선이 도대체 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음극선을 일단 음극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X선이 발견됐잖아요. X선이 발견되고 나니까 어떤 다른 데서 X선 같은 미지의 방사선이 뭔가 나오는 걸 찾다가 과학물에서 찾아냈잖아요. 그게 바로 방사선이 됐고, 그 방사선을 라더포드가 알파, 베타, 감마로 분류를 했고, 알파선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딱 덩어리가 한 입자처럼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됐고, 양성자 2개 때문에 전기를 뗐다, 플러스 전기를 뗐다 알게 됐고, 전자는 질량이 무지하게 가벼운데 많은 전기를 뗐다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감마파는 바로 전자기 파 중에 하나고 빛의 일종인데 파장이 굉장히 짧은 파장이다. 그래서 알파 입자는 질량이 굉장히 덩어리가 큰데,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물질을 통과하다가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잖아요. 덩어리가 크고 전기를 띠기 때문에 충돌을 하면서 에너지를 금방 감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베타선은 질량이 적고 전기를 띠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투과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가 원자 주를 전자하고 인터랙션 하긴 하는데 적어요. 그렇게 해서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아크릴판이나 이런 거 갖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마선은 질량을 없잖아요. 빛이니까. 질량도 없고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는 투과력이 그 콘크리트 벽으로 갖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안 뗐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자석을 갖다 붙여봤더니 직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안 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라늄에서 나온 이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알파, 베타, 감마파가 명확해졌고, 이때 이제 알파파가 바로 뭐냐 하면 우라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알파파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잖아요. 그러면 우라늄 원자 핵에서 알파파가 나오면, 알파 입자가 나오면 양성자 2개가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그럼 우라늄이 뭐가 되겠어요? 92번 우라늄에서 90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적 방사능 핵 변환이 되는 거죠. 다른 원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연금술사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이라는 개념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원자폭탄, 핵융합까지를 아는데 가장 ABCD에 해당돼요. 원자라는 개념 갖고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원자 핵이라는 개념. 주기율표 1번부터 대략 20번까지는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이면 한 개당 중성자 1개 비율로 하는 게 안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카본이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리고 질량이 12가 되고, 질소는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질량이 14가 되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량이 2배가 됐다는 그 이야기가 그거와 관계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게 1대1,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가 1대1 정도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엄밀한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리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수소를 볼게요. 수소인 경우에는 양성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성자 하나 들어가도 돼요. 그게 바로 중수소입니다.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들어가야 돼요. 삼중수소예요. 근데 중성자가 없어도 수소, 양성자만 있어도 수소, 수소 원자에.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양성자가 하나 해도 중수소, 무거운 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양성자 하나도 삼중수소, 다 수소라 부르잖아요. 요런 관계, 중성자 개수만 다른 요 원자 핵 관계, 요걸 동위원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에 원소는 92가지밖에 없는데 주기율표 전체 동위원소 개수는 3,000개도 넘어요. 지금 전 세계로 동위원소 가속기가 많습니다. 동위원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동위원소, 산소 동위원소를 예를 들면 산소 동위원소는 기본 가장 많은 게 99% 정도 있는 거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런데 요게 동위원소가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 양성자 6개, 양성자 8개, 중성자 10개가 있어요. 그럼 요걸 O 18번을 적어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 O 16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16번하고 18번 질량하면 10%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걸 갖고 바로 기후학에서, 해양학에서 바다 온도를 지난 신생대 5천만 년 이상 바다 온도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동위원소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라늄 동위원소를 해갖고, 우라늄은 잘 보세요. 우라늄은 92번이잖아요. 그럼 알파 입자 하나 내면 2개 원소 줄어들잖아요. 90번 토륨이 되고, 90번에서 또 알파 입자를 내면, 방사선을 내면 바로 88번이 되죠. 그게 바로 나듐입니다. 88번에서 2개를 내면 바로 라돈입니다. 라돈가스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그 유해 물질입니다. 라돈가스가. 우라늄에서 알파 입자 하나 내면 양성자 2개 빠져나가잖아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라늄이 토륨으로 갈 때 92에서 90번 토륨, 90번 토륨에서 알파 입자가 또 나가면 88번이 되죠. 이게 나듐입니다. 나듐에서 알파 입자가 또 나가면 86번이 되죠. 이게 라돈입니다. 라돈에서 2개 나가면 84번이 되죠. 84번이 폴로늄입니다. 폴로늄에서 2개 빠져나가면 82번이 되죠. 그게 나비입니다. 근데 나비 82번이 중성자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합치면 중성자, 양성자 82개, 중성자 합치면 204번, 206번이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알파 붕괴입니다. 이걸 방사선 붕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전부 다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긴 100년 이상의 원자 이 개념이 만들어질 때까지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구체적 단계를 알아야 원자라는 기적 같은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주에는 원자라는 상태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지구나 사람이나 나무나 구름이나 다 원자가 모여서 된 거잖아요. 원자가 모였다는 것은 악교폭처럼 결합시켜줘야 돼요. 그거 다 전자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모자리거나 전자가 모자리면 양이온, 전자가 과잉되면 음이온이 되잖아요. 음이온, 양이온은 정기적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려면 원자, 핵과 전자로 된 이걸 다 분해를 해갖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독립된 입자로서 존재하는 세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온도가 낮아져야 이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별에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도 거의 원자 상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도 분자로 있죠. 질소 분자, 산소 분자로 있죠. 원자 상태로 있는 건 극히 드뭅니다. 유일하게 원자 상태로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겁니다. 그건 순수한 엘리먼트가 모여갖고 결정구조로 만들어가 순수한 골드, 구리 이런 거는 순수한 원소만, 원자만 모여갖고 된 결정구조로, 그것도 물론 전자끼리 연결해야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원자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한 100년 동안을 추적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 전자가 발견됐고 전부 다 음극선에서, 그 다음에 원자 핵, 라더포드의 그 대포알 실험, 알파 입자를 썼고, 그 다음에 또 한 덩거리가 광물에서 방사능이라는 거. 그 방사능을 베크렐이라는 불란스학자가 했고, 퀴리 부인이 우라늄 그 원석을 만지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그쪽 계열에서 광물에서 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방사선 물질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잖아요. 주로 광물질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방사능이라 했고, 그걸 라더포드가 이름을 먼저 붙였어요. 라더포드는 먼저 이름을 먼저 붙여요. 알파, 베타, 감마선이다. 그러면 알파선은 뭐냐 하면 무거운 입자 덩어리인데, 알고 봤더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단단하게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양성자 두 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가 두 개 있으니까 자석을 걸면 휘어요. 휘는데 질량이 크기 때문에 살짝 휜다는 거예요. 베타선은 전자 그 자체예요. 전자가 총알처럼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베타선이에요. 그 다음 감마선은 베타선은 또 전기를 뗐죠. 전자니까. 감마선은 전기를 안 떼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직선으로 가고 빛처럼 반사되고, 그러니까 이게 빛인데 파장이 극단적으로 짧은 파장이에요. 우라늄에서 뭐가 나왔잖아요. 이걸 방사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사선 내는 물질에서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단 라더포드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뭐냐면 입자예요. 전기를 띤 입자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프로톤을 내가 P로 쓰고 양성자는 뉴트론을 해갖고 N으로 씁니다. 두 개, 뭐 4개 입자가 단단하게 하나로 결합된 입자예요. 그런데 자, 이 알파 입자가 왜 중요한가 내가 다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이렇게 보면 원소가 있는데 원소의 6번이 카본이거든요. 자, 카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번이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네온이 있어요. 이 양입니다. 양이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12번에 칼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카본, 산소, 네온, 마그네슘,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5번 붕소, 그 다음에 3번 니쫌, 요런 걸 이렇게 되어 있다. 자연에 있는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양이 많은가 봤더니, 카본이 이렇게 많으면 7번은 죽고, 8번은 이렇게 많고, 10번은 많고, 12번은 많고, 14번은 많고, 이 짝수변으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할 때마다 양성자가 2개씩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2개씩 많아진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자연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3번 니쫌, 4번 베릴륨, 홀수 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 홀수 번호의 원소보다 짝수 번호의 원소가 20번 밑에 있는 원소 중에 짝수 번호가 한 100배 이상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를 나중에 우주론 이런 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알파 입자가, 자 보세요. 알파 입자가 여기다 카본에다 알파 입자 들어가면 알파 입자 양성자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에서 8번으로 튄다는 거예요. 여기다 알파 입자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6번, 8번, 10번, 12번, 14번, 16번, 18번 이렇게 많아지는가? 홀수번보다 짝수번 원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알파 파티클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성자 하나가 빠져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파 입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광물이, 어떤 원소가 알파 입자를 뱉어내는 걸 알파 붕괴라 그래요. 그걸 방사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타는 뭐냐면, 베타는 순수한 전자의 총알입니다. 전자가 총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석을 걸면 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감마는 뭐냐면, 전기를 안 뗐어요. 그냥 파장이에요, 파동이요. 파동인데, 이 감마파는 파동인데, 우주에 있는 모든 파동 현상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전자기 파 중에 파장이 가장 짧은 파가 감마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지붕 위에 안테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 월드컵 경기 보는데 화면이 잘 안 나올 때 되면 저 아버지가 야 올라가 봐라.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고 바람 불 때 안테나 다시 조정하면 잘 나왔어요. 옛날에 70년대 이때. 그때 안테나, 알루미늄 안테나가 한 1m 정도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KBS 방송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KBS 방송 이런 것들은 파장이 대략 1m 5다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전자기 파의 한 예입니다. 근데 그게 파장이 조금 더 줄어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돼요. 전파는 대략 1m 5다. 마이크로웨이브는 1mm 정도입니다. 이게 1000분의 1 정도 파장을 가져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크로 오븐은 어디서 나오냐? 통닭 넣으면 생생한 통닭 넣어도 금방 굽혀 나오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통닭이나 뭐 고구마, 감자 속에는 물이 있잖아요. 물 분자가 이 마이크로 오븐에 나오는 전자기파의 공명 현상을 일으켜갖고 그 모든 음식에 드는 물 분자가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물 분자를 바이브레이션 하게끔 해주는 파가 마이크로웨이브 파입니다. 그럼 물 분자의 바이브레이션 운동이 바로 열로 바뀌는 겁니다. 열은 뭐냐 하면 분자의 운동량입니다. 총체적 분자의 운동량입니다. 빛하고 열은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근데 마이크로 오븐은 바로 통닭 속에 있는 물 분자가 훌라춤을 추도록 전자기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명을. 그때 나오는 전자기파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고 파장이 밀리미터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냥 적으니까 마이크로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가 군불 뗄 때 벌겋게 닿으면 뜨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적외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 적외선에서 파장이 조금 더 줄어들면 에너지가 높아져요. 파장이 줄어들면 바로 가시광선이 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는 가시광선이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좀 더 줄어들면 바로 자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외선에서 파장이 더 줄어들면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강의에 렌트겐이 발견한 X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X선은 우리가 그 가슴 폐 찍을 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DNA 분자 구조를 찍잖아요. 분자는 원자로 됐잖아요. 분자 구조를 찍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분자 DNA가 예를 들면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재면 되잖아요. 그럼 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를 잰다는 말은 뭐냐면 그거하고 인터액션 할 만한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파장을 갖는 파가 들어가야 돼요. 자, X선까지 왔죠? 그럼 이제 이게 X선이 바로 오늘 강의했던 렌트겐 1895년에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부터 더 파장이 적은 게 감마선입니다. 이때 감마선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감마선이에요. 이 감마야. 드디어 방사능에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의 이 감마가 우주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세니까 총알처럼 뚝뚝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태양에서 낼 수 있는 거는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9%, 적외선이 40%, 가시광선이 40%입니다. 태양빛은. 그런데 만약에 블랙홀이면 X선이 나옵니다. 블랙홀. 그 다음에 뉴트론 스타하고 블랙홀 인터랙션 하면 감마레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X선하고 감마선은 우주의 X선에 대한 천문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찬드라 인공위성. 그 다음에 감마레이는 우주의 그런 블랙홀과 블랙홀이 합체될 때, 이럴 때 막 나오는 겁니다. 주로 X선, 감마선은 블랙홀하고 뉴트론 스타 같은 아주 고밀적,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천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체를 다 알아야 천문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라늄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한 걸로서 감마레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체 방사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자 핵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방사선은 원자 핵을 건드려야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전자를 건드리면 뭐가 돼?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자가 만들어지는 이야기고, 방사선은 원자 핵 주요를 전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원자 핵을 건드렸을 때 원자 핵이 불완전한 원자 핵이 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를 묻고 포도씨를 뱉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불안정한 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해요. 안정되기 위해 갖고. 그래서 가장 불안정한 원소가 우라늄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닐스 보아가 만든 모델이 요거였잖아요.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고 전자가 돌아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 원자핵 속에 원자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럼 야들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소에서 어떤 원소마다 중성자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 수소를 빼고 다 중성자가 있잖아요. 원자핵에. 그럼 그 수소를 빼고 모든 원소에 91가지 원소에 그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원자 번호가 하나 높아지죠. 질소가 산소가 되고 카본이 양성자 6개인데 중성자 6개잖아요. 그럼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 양성자 7개 되는 원소가 되잖아요. 그럼 카본에서 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금술 사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소가 질소로 바뀌고 질소가 산소로 바뀌고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핵변환이라고 하고, 핵변환이 일어나려면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뀔 때 항상 전자가 나오든지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나오든지 플러스 전기를 띤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가 나오면 마이너스 베타 분계, 플러스 전자가 나오면 플러스 베타 분계. 브레인이 좀 잘못되면 대학병원에서 펫을 찍잖아요. PET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P가 무슨 말이냐면요, 포지트론, 양전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전자인데, 질량은 전자인데 모든 특징이 전자와 같은데 전기 부호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자를 마이너스 전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플러스 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질량은 동일하고. 요게 이제 우주에서 나타나는 데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반전자라 그래요. 이게 반물질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지.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가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궁극적으로 하면 힉스 입자 들어보셨죠? 힉스 입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양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양성자가, P가 양성자라고 했잖아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면 전자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릴게요. 이 양성자는 전기가 플러스 1이잖아요. 플러스 하나잖아요. 중성자는 전기가 제로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전기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반응 전후에.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이 와야 되죠. 이거 플러스 1이니까. 이건 제로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성자가 전기가 제로잖아요. 전하가 제로잖아요. 근데 양성자가 전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제로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와야 되죠. 이런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이 전자를 우리가 아는 그냥 전자라 그러고, 이 전자는 질량은 다 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전기 부호만 다른 거예요. 이걸 반전자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포지트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지트론 갖고 쓰는 장비가 PET라는 장비예요. 이때 P가 반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 있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이건 전부 다 원자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원자핵 속에 이게 양성자랍시다. 자, 이게 중성자랍시다. 원자핵 속에 있을 때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핵 속에 있을 때는 야들이 그대로 바뀌기는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바뀌어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카본 같으면 중성자가 6개, 양성자가 고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방사성 붕괴를 하면 야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붕괴는 전적으로 원자핵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자핵 속에 일어나는 그 영역의 사이즈가 적으면 적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원자핵 속에 있는 거는 현상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걸 일렉트론 볼트로 이야기하는데 10만 일렉트론 볼트요. 보통 1 일렉트론 볼트가 11,600도나 돼요. 1 일렉트론 볼트가. 근데 원자핵 속에는 이게 10만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돼요. 그럼 뭐냐면 1억 도가 넘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쬐면 자외선이 대략 1 일렉트론 볼트, 가시광선이 1 일렉트론 볼트 되거든요. 바깥에 햇빛을 쬐면 왜 안 좋으냐면요, 만도 되는 인두로 지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온도를 바꾸면 만도로 가요. 근데 원자핵은 그거에 한 1000배 이상 더 온도가 높아요. 원자핵 속에 1000배, 100만 배 정도 온도가 높아져요. 그게 왜냐면 원자핵 사이즈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드디어 원자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바로 알파, 베타, 감마 붕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와 양성자 바뀌는 과정을 이해해야 주기율표의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된 걸 플러스 베타 분계. 요거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플러스 베타 분계. 요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베타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베타 분계라 적고 주기율표라 읽어라. 주기율표의 다른 이름이 베타 분계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태양이 불타는 것도 태양이라 적고 베타 분계라 읽어야 돼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90%가 베타 분계입니다. 근데 베타 분계를 이해하려면 지금 긴 시간 이야기했던 원자 핵이란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철저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베타 분계를 알게 되면 방사선 분계도 대부분 다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원자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 정도 됐어요.